사실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인 상황인데요. 예. 근데 해외 한인 선교사들은 일단 긴급하게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선교사분들이 국내에 머무를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요. 맞아요. 심각한 현실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해외 한인 선교사들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얼마 전 입국한 한인 선교사들을 지역 주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의 독립연대기구인 한국국제재난구호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선교사 가정에 거처 마련과 자가 격리를 돕고자 강화도에 위치한 한 건물을 임시 거처로 준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선교사 가정은 강화도에 올 수 없었습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 선교사의 거처 마련을 돕겠다는 KWMA 측의 입장과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하다는 지역사회가 의견차를 보였던 겁니다. 강화도는 기본적으로 청정 지역입니다. 이 군수님이나 이 군민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검역도 하시고 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국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장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연구자도 아니신 분들이 그것도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왜 여기 강화 지금 발열 체크까지 추진되고 강화되게 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한 40% 이상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한 번 그분들께 전염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은 사망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럼 누구 책임이냐? 우리는 절대로 아주 완전화되는 그런 결과나 여러 가지 확인이 되지 않고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주지가 없는 선교사들은 거처 마련이 고민입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 국내 거주지를 정리하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은 만큼 입국 후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머물 거처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입국자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자가격리 등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도 입국자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을 때 지자체 측에서 방역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일 수 있는 상황. KWMA는 입국 선교사의 거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팀장이 그것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당국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안 될 경우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그리도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루는 과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철수한 선교사들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해외로부터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많죠.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가족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게 몽골에서 예측하기는 한 6월, 7월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가 좀 이제 절박한 마음이 좀 있었죠. 네, 상황이 어렵게 된 선교사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소가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이 머물 장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운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인데요. 지난 2일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 무의 휴양소가 개소를 알렸습니다. 아까 몽골 선교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 김종진 선교사를 비롯해서 캄보디아,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머물고 계신데요. 예. 코로나로 해외로부터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 사정으로 철수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에 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2017년부터 이 웨슬리 하우스를 설립해 왔고요. 무의도를 비롯해 전국에 15개의 선교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1명이 머물고 있고요. 감리교에서 설립하기는 했지만 교단에 상관없이 희망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눈에 띈다고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용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화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머물러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맙죠. 이거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교파, 다른 교파의 선교사님들도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네, 주최 측에서는 이 사역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네.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제 보여주기식이나 일회성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주최 측에서 이른바 만사형통 384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 4명이 10,000원씩 후원해서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찬송가 384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는 거죠. 한번 네. 들어보시죠. 10,000원의 후원금을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헌금으로 드려서 만사형통을 우리 모두가 이루자. 그래서 한 끼 식사 비용 또 한 번 마시는 커피 값을 아껴서 한 달에 한 번을 주일 헌금을 한 번 더 드리자. 네, 박세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